첫 번째 경기 바츠 대 야기엘로니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바츠는 홈 강세를 보이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원정에서는 승점 추가에 고전했지만 루가노와 노아 등을 상대로 연속 4골을 득점하며 막차로 플레이오프로 왔다. 고비마다 중요한 골을 기록한 판토비치가 6경기에서 5골을 터뜨리며 팀의 공격을 잘 이끌었고 자코바치의 공격 가담도 원활했다. 2차전 일정이 원정이기에 이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고 전력을 다할 것이다. 야기엘로나는 첫 3경기를 승리하며 16강 직행이 유력해 보였다. 그러나 첼레 원정을 시작으로 마지막 3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하며 9위로 직행에 실패했다. 그래도 폴란드 리그를 대표하는 강팀답게 유럽 대항전에서도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스토이노비치와 폴락 등이 나선 수비진이 4경기에서 클린시트에 성공했고 플루루의 문전 앞 마무리도 확실했다. 접전을 본다. 홈의 이점을 누릴 바츠가 경기 분위기를 주도하며 상대를 몰아칠 수 있는 경기다. 스타니치와 자코바치 등 마무리 능력이 좋은 중앙 자원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며 원정팀 수비를 노릴 것이다. 그러나 디아비와 플루루 등 공격수들부터 압박으로 상대의 공격 전개를 저지할 것이고 스토이노비치가 상대 주포인 판토비치를 경기 내내 집요하게 마크할 야기엘로나가 무승부를 기록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첼레 대 아포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첼레는 플레이오프 탈락이 유력한 팀으로 평가받았지만 바샥세이와 뉴세인츠 등에 승리하며 진출했다. 파포스와 베티스 등에 패하는 등 원정에서는 전패를 당했지만 홈 무패 기록이 결정적이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다소 약한 건 맞지만 에드미우손과 세슬라, 니에토 등 빠른 발로 측면을 공략한 선수들의 경기력은 좋았다. 아포엘이 유럽 대항전 단골 손님이지만 충분히 해볼만 하기에 승부를 걸 것으로 보인다. 아포엘은 대회 초반 출발이 좋지 않았지만 세리에 강호인 피오렌티나의 유일한 패배를 안기는 등 예선 마지막 4경기에서 3승 1무를 기록했다. 엘 아라비와 도니스 등 공격수들의 골이 많이 나온 건 아니었지만 필요한 순간 골이 나왔고 강력한 수비로 안정적인 성과를 냈다. 페트로비치와 라이피스 등이 상대의 거센 공세를 저지하며 팀의 막판 상승세를 이끌었다. 아포엘의 승리를 본다. 첼레가 홈의 이점을 누리며 나설 수 있는 경기지만 공격적인 경기 운영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중원에 나설 스베틀린을 비롯한 선수들이 수비 보호보다는 공격 전개에 열을 올릴 텐데 엘 아라비와 도니스가 역습을 주도할 아포엘 상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비킹기루 대 파나티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비킹기루는 유럽 무대에서 생소한 아이슬란드 팀이지만 당당히 중위권을 유지하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마지막 3경기에서 다소 고전했지만 보라츠와 브리에 등을 상대로 승리한 것이 좋았다. 그러나 이 경기는 홈이 아닌 핀란드에서 열리는 중립경기기에 홈의 이점을 누리기 어려운 점이 아쉽다. 또 측면 수비를 책임지는 군나르손이 징계로 결장하는 점도 있다. 파나시나이코스는 대회 출발이 좋지 않았다. 첼시전 패배는 그렇다 쳐도 유르고르된 원정에서 패하며 탈락이 유력했다. 그러나 민스크와 헬싱키 등을 상대로 승리하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16강행을 노린다. 우나이와 주리치치, 펠리스트리 등 역습 능력이 좋은 선수들을 앞세워 1차전 승리를 노릴 것이다. 파나시나이코스의 승리를 본다. 피킹기르가 2차전 원정 일정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중립에서 펼쳐지는 이 경기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한센과 시구르 팔손 등이 적극적인 문전 침투를 할 것이고 토르다르손은 중원에 라인을 올릴 것이다. 그러나 막시모비치와 바카세타스 등 그리스 최고의 중원 조합을 가동해 상대의 공세를 저지할 원정팀 상대로 고전이 예상된다. 우나이와 펠리스트리의 역습 시도도 있을 파나시나이코스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몰데 대 샴록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몰데는 예선 2라운드부터 3연패를 당하며 탈락 위기에 몰렸었다. 야기엘로나와 아포엘 등에 패했었다. 그러나 헬싱키 원정 무승부 이후 울라다볼에 승리하며 간신히 막차를 탔다. 윙어인 코사와 최전방 공격수인 길러르 등의 문전 앞 마무리가 컸는데 플레이오프에서도 상위팀이지만 그나마 해볼만한 팀을 상대하기에 대진운도 나쁘지 않다. 샴록은 홈에서 3승을 따내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보라츠와 뉴세인트 등을 상대로 승리했다. 단 잘한 홈 일정과 달리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아쉬웠다. 첼시전 대패야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경기를 제외하고도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2차전 홈에서 승부를 걸며 이 경기에는 극단적인 수비 축구로 나설 수 있다. 몰데의 승리를 본다. 유로파 예선에서는 다소 부진한 모습으로 하위권에 위치했지만 샴록 상대로 전력의 열세가 있는 건 아니다. 게다가 홈에서 열리는 일정이기도 하다. 코사와 크리스탄 등 돌파에 등한 측면 공격수들이 상대의 측면을 돌파로 이겨내며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옌센과 브레이비크 등이 공중볼을 따낼 수 있을 몰데가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페렌츠 바로시 대 풀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페렌츠 바로스는 최종전에서 알크마르에 승리하며 플레이오프로 진출했다. 위기 상황도 있었지만 말메와 디나모 키이우 등을 완파하며 골득실에서 밀리지 않은 것도 있었다.
비록 유로파 원정 일정에서는 연패를 당하는 등 부진했지만 홈에서는 확실하게 승점을 챙겼기에 이 경기에서도 승리를 노린다. 롬드 아네와 바르가 등 그들이 자랑하는 자국 리그 최고의 투톱이 공격을 이끌 것이다. 풀제는 체코 리그에서 선두를 추격 중인 2위다. 또 유로파에서도 여러 팀이 탈락한 것과 달리 안정적인 중위권 순위를 유지하며 16강 진출에 도전 중이다. 1차전은 원정에서 소화하기에 일단 패배를 피하려 할 것으로 보이는데 샘슨 드웨와 예멜카 등 최종 수비가 골키퍼 앞을 지키는 수비 축구로 임할 것이다. 접전을 본다. 페렌치 바로스가 유로파 레벨에서도 공격적인 능력을 보이며 경기를 잘한 것은 사실이다. 아부파니의 공격 전개도 믿을만하다. 그러나 어느 팀 상대로도 공중볼을 내주지 않는 최종 수비가 있고 칼바크가 공격 전개보다는 수비 라인 보호에 집중할 풀젠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가져가진 못할 것이다. 6번째 경기 위니옹 SG 대 아약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위니옹은 니스와 브라가, 로마 등을 상대로 홈에서 승점을 따내며 플레이오프에 왔다. 보데글림트와 더불어 최근 유럽 대항전에서 두각을 나타낸 팀인데 16강 진출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에레디비지의 1팀을 상대하기에 부담은 있다. 화력이 좋은 아약스 상대로는 홈이지만 중원을 두텁게 하며 니안과 이바노비치를 앞세운 역습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아약스는 지난 주말 승리하며 호벤을 제치고 드디어 리그 선두로 올라섰다. 시타르트의 거센 공세에 고전했지만 벨그호스트의 선제골에 이어 종료 직전 라스무센의 쐐기골로 승부를 갈랐다. 에레디비지에서는 호벤보다 한 경기를 덜 소화했기에 우승 경쟁에서도 유리한 상황이다. 단 순항 중인 리그와 달리 유로파에서 리가스 푸트볼라와 소시에다드 등에 패하며 플레이오프로 왔고 KNVB컵에서도 알크마르에 패해 탈락하는 등 부침을 겪었다. 접전을 본다. 전력상으로는 에레디비지의 1위 팀인 아약스 쪽으로 근소하게 무게감이 실린다. 핸더슨과 케네스 테일러 등이 버티는 중원의 안정감도 있다. 그러나 아약스가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받아들긴 어렵다. 홈 경기력이 좋은 위니옹이고 메갈리스터와 레이센 등이 원정팀의 침투를 저지할 것이기에 두 팀이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